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인운하. 지난해 경인운하 아라뱃길이 개통이 됐는데요. 적자 사업이다,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등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인운하, 무엇이 문제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님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직까지 경인운하 유람선은 타보지를 못했는데요. 운하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물류 운반이 주된 목적일 텐데 화물 운송이나 유람선 운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이제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물 운송, 이래서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주된 목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유람선으로서의 그 여객 운행, 이것이 실제 당초 계획보다도 그 컨테이너를 비롯한 화물 같은 경우는 한 7%밖에 그 목표한 거에 비해서 달성을 못했고, 관광 유람선 같은 경우도 한 36% 정도에 그친, 그래서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평가고요. 지금 지난해 5월에 개통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네. 앞으로 오히려 여기에 관리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들고, 투자비도 한 2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갈 길이 아직도 멀고, 적자투성이 사업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네, 투자비가 2조 7천억 원이 들었다고요. 이 경인운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인운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일단은 그 투자비가 수장공사로 하여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했던 것인데요. 2조 7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그것의 한 32%인 그 8,7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네. 앞으로 이걸 회수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애초에는 이제 그 인천의 이제 부평과 계양 지역에 이제 특히 87년도에 그 큰 홍수 피해가 났어요. 네. 그 인명사고도 있었고, 침수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었었는데, 그곳이 이제 굴포천 유역입니다. 그래서 이 굴포천이 이제 한강, 그 옆에 있는 한강의 홍수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물 높이보다도 한 4m 정도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굴포천이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습 그 침수가 이제 심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당시 정부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지대가 낮은 서해 쪽으로 통해서 그 물을 빼겠다. 그래서 이런 치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면서 이왕 방수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그릇을 키우고 바닥을 파고 폭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경인운하 사업으로 네. 이 그 서해와 이 한강을 잇는, 그래서 이름이 또 바뀐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죠. 예. 상당히 이제 사업의 타당성도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그 적자 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BC 분석이라고 하죠. 그 1.0 이상이 돼야 비용 대비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계속 1.0 이하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0 이상인 것으로 다시 둔갑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고, 지금 이것이 애물단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양옆에 한 80m 폭 정도의 배가 지날 수 있을 정도의 또 물을 빼낼 수 있는 큰 물그릇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게 한 18km, 그러니까는 서해 바다에서부터 인천항에서부터 그 김포 한강까지 18km 정도의 이런 그 80m 폭의 수심은 한 6m 정도 됩니다. 이런 방수로 그 운하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그런 사업이죠. 네, 또 수질 오염이나 홍수 피해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이 이제 서해의 바닷물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민물도 같이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간문에 의해서 물이 많이 가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지금 11월인데도 가보면 그 녹조가 네. 아주 심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제 물을 항상 배가 다닐 수 있게 가둬둔 물이 항상 많이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 그 집중호우 시에 물이 불어나 가지고 그 홍수 위험을, 그 범람의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위험성을 계속 갖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오히려 뭐 멸치라든지 아귀까지 잡힐 정도로 그 생태계 교란이 심하고요. 특히 뭐 그 외래어종의 대표적인 어종인 그 블루길 같은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면서 네. 생태계 생태계 교란 문제도 아주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이제 80m 폭의 그 물길이 이렇게 18km 길이로 나 있다 보니까 생활 공동체, 그러니까는 애초에는 이제 걸어서 다니던 마을과 마을 간의 이동 통로들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다리를 더 낳아달라. 그래서 이 생활이 단절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환경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평가를 좀 제대로 하고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인운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수 예방, 애초에 이제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된 것처럼 경인운하 자체가 홍수 예방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 그래서 물류 이동량을 많이 늘려서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그 자동차 위주의 이런 교통을 많이 흡수해서 배, 선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문화관광, 레저 활성화 이런 목적인데 네. 이 달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홍수 예방도 이제 그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홍수 조절용, 그러니까 물을 좀 빼내고 간문을 열어서 배 운행 목적의 운하가 아니라 운하 자체를 이제 다 전면 재검토해서 그 범람원이 있는 홍수 조절용 그 생태 호수로 만들면 여기가 정말 녹지대로 바뀌고 주민들의 그 아주 쾌적한 이런 그 문화 레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쪽에 자전거 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자전거 길은 오히려 계속 그 지원을 해서 살리는 쪽으로 가고, 더 문제는 지금 현재의 경인운하 사업의 목적을 그대로 아까 얘기한 4가지 목적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눈덩이처럼 아마 손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한 해만 놓고 봐도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수정돼야 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환경을 비롯한 좀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